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요 정도 설명 드렸지만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무엇일 것인가는 아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좀 쉬어가는 코너로 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 상식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듣고 제가 끝나고 다시 복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CTO인 임성빈 CTO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에너지 CTO 임성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어렵다고 말씀을 앞에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겠죠. 발전소 운영의 모니터링 중에 가장 핵심은 발전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그 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형 발전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인력이나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소규모 발전사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일단 발전소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라 그러면은 계량기일 텐데요. 그 계량기를 통해서 발전량을 이제 검침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이 최소한의 그 발전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이상을 탐지를 하고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떤 큰 대형 그 설비들을 놓는 게 아니라요. 그 계량기 안에 계량기의 그 발전 데이터를 직접 검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리고 그 검침한 데이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선 LTE로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는 작은 IoT 장치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모두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혹은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발전량이나 누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전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발전소의 이상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발전이 얼마쯤 될 것인가를 알아내면은 그 발전소의 이상을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발전이 덜 되고 있으면은 발전소 어딘가에 이제 이상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뭐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를 거쳐서 태양광 패널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패널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이제 패널까지 도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태양광 에너지가 패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지구의 대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지구의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의 발전량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기의 질이라는 건, 대기의 상태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온, 또 습도, 구름량, 뭐 안개 이런 것 같은 날씨를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씨가 달라지면은 발전량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각 기상 요소들과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상 데이터들을 그 기상청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업체들 데이터들을 이제 동시에 발전 데이터와 함께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의 상관관계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습한 결과로 다음에 이제 기상 예측이 발표되면은 그 기상 예측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태양광 예측이라는 거는 기상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상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모든 거를 다 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플랫폼에 갖추게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으로 갖추게 되고 핵심이 되는 태양광 발전 예측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태양광 발전을 예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연구자들한테 저희의 그 수집된 기상 데이터, 발전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그 연구한 사람들은 자기 각자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플랫폼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고 좋은 알고리즘인지를 채택을 해서 태양광 발전 예측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한 예측은 보다 정확해질 거고요. 그래도 예측에 이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주변 발전소의 발전 상황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발전소의 이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발전소에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플랫폼에서는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이상이 있다는 걸 알리게 되고 저희는 현장에 이상이 있는 현장에 그 기술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그 오픈 플랫폼, 오픈 이노베이션의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그 포항공대를 통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태양광 발전 예측 경진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저희 플랫폼에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가고 또 예측한 결과를 올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성과를 보고 있죠. 이 태양광 발전 외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그 ESS라고 여러분들이 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용량이 매우 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ESS의 가장 큰 그 용도가 뭐냐면은 그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 전기요금이 쌀 때하고 비쌀 때하고 하루 중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ESS를 이용을 해서 전기요금이 쌀 때 그 전기를 충전을 해놨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이제 낮 시간에 그걸 방전을 함으로써 이제 비싼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은 태양광 발전하는 양보다 이제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발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바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발전이 많이 되는 걸 또 ESS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 발전이 안 될 때 다시 이제 방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ESS 최적 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던 태양광 발전소, 그다음에 ESS 이런 기술들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러 흩어져 있는 발전소, 흩어져 있는 ESS를 하나로 묶어서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저희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가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으로 저희 기술 내용은 좀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진행을 대표님께 다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